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선화정권의 그 채권적 효력하고 그 부지약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능하면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 비ll 오브 레이딩 선화정권입니다. 어떤 해상 운송인이든지 다 이 선화정권을 이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선화정권에는 여기 그 수량과 이제 무게 그리고 이제 외관 상태가 여기에 이제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뒷면에 가면은 또 뭐 부지약관 그 내용은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적어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화 정권의 요 기재 사항들은 그 운송인이 송화인이 보내주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적는 겁니다. 그리고 FCL이라고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화물이 다 차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운송인이 모릅니다. 해상 운송인은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송화인한테 보내면 송화인이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화물을 다 실어서 운송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뭐가 들었다, 개수가 얼마다 하고 알려 주면은 그걸 그대로 여기다 타이핑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100개라고 내가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90개밖에 안 실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0개라고 내가 90개를 사실 받았는데 내가 100개로 타이핑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선화증권이라는 전전 유통되기 때문에 송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이 선화증권을 받고 이걸 이제 은행에 가져가서 내고를 해서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내가 받고 또 이제 그 양육항에 은행에게 이 선화증권이 가게 되면은 수화인이 대금을 들고 가서 그 은행으로부터 이 선화증권을 수령해 와서 이 선화증권을 자기 그 항구에 양육항에 도착한 선장에게 또는 대리점에게 이걸 제출하고 운송물을 이제 상환해서 받는 겁니다. 선화증권과 상환해서 운송물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수화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품 대금을 내가 지급할 때는 이 선화증권에 적힌 수량을 기초로 해서 상품 대금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송인이 받은 숫자는 90개밖에 안 됐어요. 뭐 말은 100개라고 하지만 송화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건 90개밖에 안 되는데 100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100개라고 적었어요. 100개라고 적고 이것이 전전 유통이 돼서 수화인이 이걸 선화증권을 갖고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받아보니까 수화인이 이게 90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10개 분량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는 이 원고가 모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90개 받은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받은 상태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90개 받았다 하면 되겠죠. 근데 10개 분량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을 때 100개가 실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 100개가 실렸는데 받아보니까 중간에 10개가 없어져서 내가 10개 분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릴 때 100개 실렸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원래는 90개밖에 없는데 입증하기 곤란하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대금을 치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권 같은 건 854조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또 그 나름대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있는 규정을 우리가 상품 854지 가져왔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은 이 운송인과 선화증권의 소지인 사이에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대로 따른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말하자면은 야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선적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적할 때 운송인이 100개를 실은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실제 자료가 90개 실렸다고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입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선화증권에 100개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실을 때도 100개 실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화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이 수화인은 실을 때, 선적할 때 그 100개가 실렸음을 입증을 해야 10개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화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운송인은 90개밖에 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쉽게 입증할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화증권이 이제 유통성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상법의 규정에서는 제3자와의 관계, 즉 운송인과 제3자와의 관계, 선화증권을 선의로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대로 선적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수화인이 성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알겠죠? 이게 이제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운송인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게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운송물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송화인이 일러주는 대로 적었을 뿐이다.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여기에다 이제 unknown clause라, 그 운송물의 수량에 대해서는, 중량에 대해서는, 외관 상태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여기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요. 말하자면 854조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unknown clause가 유효하다고 한다면은 여기 수화인은 그 선적할 때 수량도 90개였음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화인이 아마도 패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unknown clause, 부지 약관의 효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법에서도 그 853조 2항의 제1항 2호의 기재사항 중에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했거든요. 이게 이제 부지 문구와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적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송인이 쉽게 그 수량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이것이 무효가 되지만, 이러한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든지 또는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은 부지약관이 이제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국에 따라서 이 부지약관의 효력을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선화증권의 채권적 효력과 부지 문구 혹은 부지 약관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